숫자로 학우분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순위를 함께 예측하며 즐기는 방송. 미디어, 일상, 시사 이런 것까지 랭킹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째째한 방송. 별걸 다 순위 매겨드립니다. 별다순. 오늘은 PD의 주관 100%, 객관성 제로, 사심을 가득 담아서 순위를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대형 살인사건, 먼저 10위입니다. (1989년) 약 8개월 동안 심영구가 서울 경기 지역에서 8명을 살해한 사건, 심영구 연쇄살인 사건이 10위.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심영구는 돈을 구해야겠다는 목적으로 강도살인을 시작했는데요. 새벽에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여 한밤중에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폭력의 정신이 가중되어 돈이 아닌 살인 행각 자체가 목적이 되었죠. 이후 심영구는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5년) 약 1년간 천안 및 서울 경기 지역에서 총 9명이 살해당한 사건, 천안 연쇄살인 사건이 9위. 주범 김씨와 라씨는 천안 지역에서 돈을 목적으로 하여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서울 경기를 무대로 택시기사와 고급 빌라에 사는 사람들로 대상을 바꿨는데요. 그러나 점차 돈과는 상관없이 일반 가정집에도 들어가 평범한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범 김씨와 라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007년 김씨는 감옥에서 자살했죠. (1999년 6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정두영이 부산 지역에서 총 9명을 살해한 사건, 정두영 연쇄살인 사건이 8위. 범행 동기는 마찬가지로 금품이 목적이었고 주로 부유층이 사는 고급주택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이없게도 살인으로 돈을 모은 뒤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PC방을 차리는 게 꿈이었다는데 검거 직전까지 모은 돈이 약 1억 3천만 원이었답니다. 검거 후 사형을 선고받고 계속 복역 중에 있었으나 2016년 대전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 지역 일대에서 강호순이 총 10명을 살해한 사건,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이 7위. 2005년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의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뒤 보험금 약 4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후 2006년부터 2년간
8명의 여성들을 차로 납치하여 살해했는데요. 일반적인 연쇄살인마와는 달리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전형적인 선천적 사이코패스입니다. 검거 이후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사형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서 다른 동료 재소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생활했다고 하네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대형 살인사건 순위 6위를 만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일어난 총 10건의 강간살인 사건을 총칭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6위. 1에서 7차, 9차 범행은 동일 인물에 의해 이루어졌고 8차 사건은 범인이 붙잡히면서 모방범이 저지른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10차 범행 역시 제3의 인물이 저지른 범죄로 추정되는데요. 8건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50대 중후반의 남성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서울에서 정남규가 총 13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프로파일러도 두려워한 연쇄살인마입니다.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이 5위. 연쇄살인마 중에서도 희귀한 케이스인 쾌락형 연쇄살인마로 어떤 목적을 갖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이며 살인을 통해 쾌락을 얻는다고 하네요. 보통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는 살인마들과는 달리 정남규는 자랑스럽다는 듯 스스로 경찰에게 자신의 범죄 행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활동 시기가 비슷했던 유영철에 대해서 자신이 한 수 위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검거 후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생활을 성실히 했지만 2009년 감옥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1975년 8월부터 55일간) 17명을 살해한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살인마 김대두 연쇄살인 사건이 4위. 키 160cm의 삐쩍 마른 체구로 17명을 죽인 살인마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교도소에 출소한 뒤 금품을 목적으로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 일가족을 무참히 살해했는데요. 심지어 생후 3개월 된 아기도 거리낌 없이 죽였으며 검거 후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빨리 끝내자며 짜증을 내거나 껌을 씹으며 희죽희죽 웃는 등 어떠한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2003년부터) 약 10개월간 유영철이 총 20명을 살해한 사건인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3위.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범죄의 길로 빠졌으며 결혼한 뒤에도 수시로 교도소를 드나들었습니다. 수감 중 아내의 이혼 요구에 분노하여 2003년 출소 후 살인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주로 부유층 노인들이 거주하는 가정집에 들어가 둔기로 살해하였으나 이후 보도방에서 일하던 동거녀가 자신의 전과를 알게 되고 도망가자 이에 분노하여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집으로 불러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보도방업주들이 유영철을 붙잡았고 영화 추적자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사족을 덧붙이자면 유영철의 일란성 쌍둥이 여동생은 유영철과 달리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1982년) 약 8시간 동안 우범곤 순경이 62명의 주민을 살해한 사건, 우범곤 총기 난사 사건이 2위. 우범곤은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술만 마시면 난폭하게 돌변하여 미친 호랑이라고 불렸는데요. 근무지 근처에서 하숙을 하다가 애인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집안도 가난하고 여자 집에 얹혀 사는 것에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가 동거녀와 말다툼을 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예비군 무기고에서 카빈 소총과 수류탄을 들고 경상남도 의령군 일대의 마을 4개를 돌며 수많은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최후에는 평촌리 마을의 한 민가에 침입하여 수류탄 2개를 터뜨려 일가족 5명과 함께 사망하였다고 하는데요. 단기간 최다 살인 사건으로 기네스에 등재되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사건들이 나열될 때마다 어이가 없고 정말 화가 나는 기괴한 사건들이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대형 살인 사건 순위 대망의 1위는 노래 한 곡 듣고 알려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김대한이 저지른 방화로 인해 일어난 화재 사건, 사망자 192명, 실종자 21명인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1위. 김대한은 2001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쪽 상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 증세가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남들과 함께 죽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오전 9시 53분경 열차 내에 방화를 하여 인명피해가 커졌으며 기관사의 직무유기 및 대구 지하철공사 사령실의 대처 미숙 등으로 인명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대구광역시와 지하철 관련자들은 사고를 은폐하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방화범 김대한은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4년 뇌졸중으로 급사하였는데요. 그때 당시 피해자들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더욱 안타깝고 슬픔을 자아낸 동시에 분노를 일으킨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시그니처 멘트인 공감하느냐, 만족하느냐의 사족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교도소에서 복무 중인 범죄자는 곧 사회에 나와 우리와 함께 지낼 거고요. 아직도 잡히지 않는 범죄자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며 오늘 별다순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공감 가고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즐기는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걸 다 순위 매겨드립니다. 월요일 저녁엔 별다순. It's a no.
지금까지 제작 정선영, 기술 기래수, 진행의 이주미였습니다.